어떤 인물을? 장보고. 아, 장보고. 네. 장보고 하면은 무역이잖아요. 맞습니다. 해상왕 장보고. 네. 한국의 리카도. 자유무역의 화신 리카도. 네. 이 사람이 법화원이라는 일종의 사찰을 만듭니다. 청해진은 그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고 법화원은 네트워크 기지 맞습니다. 역할. 사실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 물건을 좀 더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거는 무역이 가져다 준 이익의 가장 낮은 수입니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화예술품 고려 청자를 잇게 한 아버지가 바로 장보고예요. 아, 이런 건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예, 저는 그 속에 숨겨진 한국사를 알려드리고 있는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제원리 담당하고 있는 방송인 박정호입니다. 왜 방송이 저희가 이제 많은 회를 했잖아요. 이제 많이 알려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방송이 멋있어요. 아, 괜찮습니까? 네. 예. 근데 어쨌건 지금 제가 요 근래 우리 연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참 많이 이게 발상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역사를 역사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를 또 경제적 관점을 이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저한테는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가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이제 사학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린 사료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조망하기에는 일천한 자료 때문에 한계가 있다. 당연히 저도 그 사실을 잘 알죠. 그런데 외국에서도 비단 저희랑 상황이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우리 역사를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민족은 당연히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차피 물론 당연히 객관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봐야 되지만 좀 더 뭔가 부가가치를 찾아주고 뭔가 의미를 찾아주면서 또 외국과 다시 나누고 국내에서 나누고 이런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외국은 안 해주거든요. 네. 로마 같은 경우는요. 저희와 비슷한 어떤 기관이 있거나 아니면 황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로마사나 이제 영국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유럽사죠. 유럽사들 읽으면서 국내 우리 국사 선생님도 네. 제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분은 이걸 그렇게 설명 안 해주셨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 뒤부터 제가 하고 있는 경제 분야와 이제 이런 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고 우리가 방송에서는 제가 썰을 풀지만 사실 많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아 이런 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아, 진짜 이렇게 저랑 얘기하면 할수록 뜻깊은 아, 방송. 정말 아 진짜 탁월하세요. 네. 아 아, 진짜 별말씀이에요. 아 이게 진짜 계속 좀 더 많이 네, 네.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떤 인물을 저희가 보죠? 몇 해 전에 절철리에 끝났던 드라마 주인공이죠. 장보고. 아 장보고. 네. 그때 송일국 씨였나요? 송일국 선생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장보고 하면은 무역이잖아요. 맞습니다. 해상왕 장보고. 네. 한국의 리카도 그러면 장보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리카도. 네, 리카도가 바로 자유무역에 대해서 가장 전통적인 이론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를 규명해낸 경제학자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장보고, 네. 자유무역, 네. 리카도, 네.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그런 쭉 쪽으로 나오겠네요 쭉 오늘. 갑니다. 예, 예. 아, 오늘 진짜 궁금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또 과연 장보가 또 어떻게 경제와 또 연결되는지. 자, 그럼 이제 장보고 한번 지금부터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장보고 네. 출신 그 시대 배경은 언제냐면요. 네. 통일신라. 통일신라. 네, 통일신라 시대인데 이때 통일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신분제예요. 네, 네. 신분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장보고는 그 골과 품에 네.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평민, 아. 네, 평민 그 어부 집안 출신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뭐 막혀 있다. 그렇죠. 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장보고는? 저라면요 그런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장보고도
떠났나. 아, 네. 예. 어디로 왔냐면 그때 당나라로 가요. 아, 당나라. 왜냐면 당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열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빈곤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외국 유학생들 와서 시험 보면 아, 과거제예요. 그렇죠. 과거제인데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데서 SAT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네.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시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통과하면은 관직에도 갈 수 있고 네. 굉장히 어떤 좀 열려 있는 개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당나라에 있기 때문에 당나라에 가서 기회를 잡으려고 간 거죠. 이 네. 장보고가. 이 당시 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 장보고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요. 신라방이었어요. 신라방. 그러니까 LA 가면은 한인타운. 한인들 모여 있는 그 LA 그 코리아 타운 있잖아요. 알죠. 그런 식으로. 당나라의 신라타운이네. 그렇죠. 아, 잘하세요. 네. 당연히 그 신라타운에 네. 가가지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네. 이 지역에서 819년에 그 반란군 이사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네네. 네, 거기서 군대를 이제 무찌르면서 이제까지 그 이제 무예를 굉장히 출중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잡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장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야,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기회가 올 네. 때 그냥 잡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신라방에서 이제 그 활약을 하면서 그 장수가 되면서 이제 승승장구 쫙 그 승운의 어떤 그 길이 걷는데 신라소라는 곳도 있어요. 신라소 이제 신라관. 그러니까 관리들이 주로 머무는 곳 있잖아요. 아, 관청, 예, 관청. 예, 예, 그 신라소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관직에 있던 그 힘을 딱 얻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이제 청해진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청해진까지 구축되는 그 일련의 과정에 그런 그렇죠. 비하인드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었군요. 평민의 아들 네. 폐쇄적 신분사회 안 되겠다. 당나라 유학. 그래서 반란군 진압하면서 장수의 반영을 또 와가지고 다 청해진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금이환영 맞죠? 금이환영이죠. 네, 금이환영. 정말 네. 대단한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인데 네. 이 청해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오늘 얘기해야죠. 연구님이 많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해진 바다를 아주 맑게 깨끗하게 만들겠다. 당시 그 좀 무역하는 데 있어서 왜구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왜구들도 이렇게 좀 질서를 좀 잡아가면서 무역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진 기지로서 이 청해진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청해진요? 그 완도 근처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가보셨어요? 아, 못 가봤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지도를 이렇게 보면 네. 청해진이 그 전라남도 맨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완도가.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청해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네. 그런 어떤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쯤 되면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뭐 이론이 좀 나올 수 있나요? 많이 나오죠.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사실 네. 이 청해진은요, 어떻게 보면 사무역의 가장 그 우리나라 원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사무역? 됩니다. 예, 원래 무역은요 관무역이 먼저 주도적으로 성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무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가 주도하는 무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보고라는 사람은요 국가가 주도하는 무역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의 관점에서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안 필요하고 뭘 수출하고 이런 좀 협소한 관점에서만 무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상 우리가 그 백성들의 경제 상황에서는 정말 다양한 품목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국가가 그 당시에 그런 디테일한 상황들을 전부 다 알고 무역을 한다는 건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계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역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장보고를 제가 리카도에 버금간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사람은 한, 중, 일 이 삼국의 물품들을 자유롭게 교육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득과 백성들의 그 삶이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진짜 깨달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이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저도 이게 강의할 때 중개 아이 네. 하고 중개 여이하고 네. 많이 헷갈리거든요. 중개무역하고 중개무역이요. 네. 이거 암기하기 되게 쉽습니다. 쉬워요? 네.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 그 아파트를 사거나 팔 때 어디를 잠깐 들리죠? 부동산,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렇죠. 아이죠. 공인중개사분이 하시는 역할을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오, 그러네요. 이거 공인중개사. 정말. 아, 어떻게 하느냐? 중간 맞습니다. 알선만 하죠. 알선. 그렇죠. 네. 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중간에서 알선만 하는 무역이 중개무역. 이게 공인중개사를 떠올리면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감사해요. 진짜. 저도 수능 어떻게 좀 강의할 수 있을까요? 야, 정말 제가 진짜 공인중개사가 바로 이해가 빡 되네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중개무역은 이제 알선뿐만 아니라 알선이 아니고요. 이거는 알선이 아니고 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사거나 파는 한쪽 입장이 돼서 무역을 하는 게 중개무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고 파는 관계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그렇죠. 중개무역이고 네, 맞습니다. 중개는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수수료로 수수료를 이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개무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네, 이제 이 사람은 무역을 했지만 무역을 하는 해운 회사의 사장과 비슷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배로 물건을 나르고 가져오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해운 산업으로 무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중국에 있는 당나라 누군가가 신라의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해서 싣고 갔습니다. 근데 빈배로 돌아온다? 이러면 이 비용이 훨씬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갈 때도 뭔가 실어 가서 다 팔고 오고 올 때도 다 실어 온 다음에 다시 다 팔아야지만 효과적인 무역상이 될 수가 있겠죠.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그렇죠. 있겠죠. 근데 네. 그때는 동력이 필요 없으니까 바람에 가서 가는 걸 손실 별로 없지 않아요? 생각보다도요. 이 먹고 자고 이런 돈도 많이 그렇지. 그런 들고요. 비용이 들겠구나. 그러네요. 그다음에 맞아요. 또 선원들이 의외로 많이 또 그러네. 한 번 가면 또 또 기간이 걸리니까. 그런 그 게 생각 있습니다. 못했네요. 네. 짧아요, 제가 이렇게. 아닙니다.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저도 기름값 생각하려다가. 자, 그런데 그러려면 싣고 오고 싣고 가고 할 때 빈비로 가면 안 되니까 뭐가 그러네요. 필요하냐? 해운 산업으로 무역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이 필요해요. 즉 어떤 물건을 싣고 가면 네트워크? 팔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어떤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다시 가주면 다시 팔 수가 있는지 여러 그 현지인들의 그 상인 네트워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 인적 네트워크를 했던 곳이 청해진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 청해진은 그냥 해상 경찰 같은 역할을 했던 그렇죠. 곳이 청해진인데 이 사람이 그 당나라 때 법화원이라는 일종의 사찰을 만듭니다. 이 장보고에서 시험 제일 잘 나온 게 뭐냐면요. 청해진과 법화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청해진은 그 전쟁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고 지금 네. 이 말씀하신 법화원은 네트워크 기지 맞습니다. 역할? 네. 재밌겠는데 한번 들어가야 어차피 되겠네요. 이제 신라는 네. 불교 사회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보다도 이 먼 바다를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무역을 처음 이제 다시 배를 떠나거나 배를 받아들일 때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게끔 기도를 드리는 게 보편적으로 이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신라인들이 비슷하게 자기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사찰을 하나 법화원이라는 데 지어놓고 거기서 바로 공양을 드리면서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바로 이 사찰을 세우는데요. 이게 바로 서로 간에 필요한 물품들과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바로 이 법화원에서 수행을 합니다. 저는 진짜 오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역사 시간에 청해진과 법화원을 늘 이야기는 해요. 네. 근데 청해진은 해상 무역의 어떤 전진 기지 또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지로만 이해를 하는데 법화원이 뭘까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이 좀 약했거든요. 지금 채워졌어요. 그 네트워크, 네. 무역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그 기지 역할을 이 법화원이 했다. 맞습니다. 저도 국사교과서 때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 기억이 나요. 네. 법화원의 주요 이제 모이는 사람들의 부류는 어떻게 보면 외교관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사절단들. 사절단. 네. 그다음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주로 언급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역사서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바로 상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내용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상인들끼리 그러한 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같이 쉐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주로 어떤 무역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다 같이 했는데요. 그러겠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중개무역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네. 네. 왜냐하면 신라의 어떤 공방이든 어디선가 물건을 만든 거, 아니면 그치. 토착물 물건을 만든 걸 갖다가 당나라에 팔고, 당나라에 아주 또 그 과학기술이 발달된 물건이라든가 또 신라인들이 그 진귀하는 물건들을 또 실어다가 또 신라에다 팔고 이런 중개무역을 했었는데 상인과 상인들을 연결해 주는. 네, 그렇죠. 그런데 장보고는요, 가만히 보니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가 만드는 게 이윤을 더 많이 남길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물품은 직접 자기가 제조에 참여해서 그리고 갖다 파는 일종의 중개무역도 같이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초창기 무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그 흐름과 무역 자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러네요. 네. 사실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네. 그 물건을 좀 더 싸게 구입하거나 그 물건을 좀 더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거는 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익의 가장 낮은 수입니다. 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요, 그 이상의 많은 사회, 문화, 기술에 대한 파급 효과, 교류, 이런 데서 있어요. 그래? 무역이 그냥 사고 팔고 이득을 남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효과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바로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고려시대 시대가 다른데요, 대표적인 지금? 네,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화예술품 하면 우리 고려청자를 그렇죠. 뜨잖아요. 그 고려청자를 있게 한 아버지가 바로 장보고예요. 이런 건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은 통일신라 때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가장 무역을 했었을 때 빈번히 갖다 나르는 물품이 뭐냐면 해무리굽이라는 당나라 청자예요. 이 당나라 청자를 신라에다가 날라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라의 많은 상인들과 신라의 많은 귀족들이 야, 이거 우리 국산화 못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물품들을 나르고 뭐뭐 하면서 이게 신압으로 슬슬 기술 이전 효과들이 생겨요. 청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청자는 어떤 형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생겨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많은 기술이 넘어오기도 해요. 무역을 통해서요. 이게 이 청자 그 최종 그 결과물만 배에 실어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청자 만드는 당나라 누군가의 공인, 신라에 넘어왔을 리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의 여러 백자들을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일본.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역이 일어나게 되면요, 인적 교류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청자를 만드는 다양한 노하우가 이 장보고의 무역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고려청자의 씨앗을 장보고가 뿌렸다.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한 또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요. 장보고의 무역에 의한 효과라는 얘기죠? 맞죠. 그게 확실한 게 또 뭐냐면 네. 초창기 고려청자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또 도와주세요. 가마요? 가마. 네.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어디 앞에 그렇네요. 아니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많으시고 사실 오늘 가마가 생각이 안 나네. 저는 그래서 네. 그 가마터가 어디냐면 바로 완도 근처에 해당되는 서남의 지역에 주로 쫙 강진 완도 그쪽. 맞습니다. 거기가 초창기 고려청자. 청해진. 맞아요.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진짜 소름이 끼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분은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 혜택 이런 것들을 몸소 알고 계셨던 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무역학자, 국제경제학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보고가 단순하게 그냥 힘센 해상왕 장보고 이 정도로만 알았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당시 어떤 무역을 이렇게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한 사람인데요. 네. 장보고에 대해서 좀 무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 서두에 리카도 말씀드렸잖아요. 리카도, 예. 이 리카도가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그 전에 아담 스미스나 그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무역이라는 것이 왜 일어날까를 규명할 때 생산비가 싼 물건들을 교역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규명을 해놨어요. 아담 스미스도요? 네. 보이지 않는 손 말고 다른 얘기도 했군요.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게 이제 절대 우위론이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요, 네. 농산물을 싸게 만들고 네. 우리 최 선생님은 이런 볼펜이나 이런 공산품들을 싸게 만든다. 네. 그러면 서로 싸게 만든 것들을 교환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무역의 흐름이고 무역이 생기는 원리다라고 규명한 게 절대 우위론입니다. 그렇죠. 네,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리카도가 가만히 봤더니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A라는 국가에서 농산물도 싸게 만들고 이런 볼펜과 같은 공산품도 싸게 만들고 네. B라는 국가는 둘 다 비싸게 만들면 네. 교육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교육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니 다 그러고 있어요. 이걸 우기기 시작하면 방송이 안 돼요. 아니 그런 사례가 이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볼펜을 만들 줄 알고 네. 일본도 볼펜을 만들 줄 알고 그렇죠. 그런데 뭐 서로 또 그 볼펜들을 수출하고 수입해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일종의 비교 우위론으로 일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 물건은 이 물건과 똑같지 않고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있지만 네. 하여튼 여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다른 하는 나라 볼펜 꼭 그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도 볼펜 만들 수 있는데 일본도 볼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교육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네. 지금 교환을 하고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걸 설명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여기가 무조건 싸니까 저 비싼 곳에다 판다. 이 메커니즘이 일률적인 아니에요. 어떤 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예,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가장 전통적인 무역 고전적인. 네, 아주 무역 이론의 원류에 해당되는 그게 바로 비교 우위론인데 그걸 비교 우위론. 리카도가 하는 거죠. 비교 우위론, 리카도. 네. 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요. 네. 이 장보고는요, 사실 국내 우리 역사적 위인들 중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 모두의 역사 책에서 다 나오는 사람. 이렇게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세 국가에서 언급을 같이 하고 있는 인물은 맞아요. 참 드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번천문집이라는 데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국유사, 삼국사기 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입당구법 순례행기인가? 시험에 너무 잘. 그렇군요. 앵닌. 맞아요. 승려. 너무 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친구도 많요. 그러니까 저 앵닌 승려가 장보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장보의 위상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이거든요. 네네네. 대단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걸 맞습니다. 보니까. 요게 대표적으로 장보고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건데. 한중일 다 네.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무역을요. 제가 이거 상상입니다만 이 디테일한 기록은 없는데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서도 무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건 굉장히 섣부른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쪽에서도 저쪽에서 싼 물건을 이쪽에 비싼 곳에만 판 게 아니라 충분히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는 걸 서로 교환하는 그런 물물 교환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파급효가 크진 않아요. 그럼 자유무역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장보고를요? 특히 자유무역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당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실크로드 아시잖아요. 네네. 실크로드에서 당나라 우리가 까지 딱 와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바닷길로 그거를 신라와 일본까지 연결하는 마지막 그 문제를 장보고가 해결해 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은 실크로드의 완성이 네. 장보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진짜 자유무역주자라는 생각을 들 수 있었던 게 당나라 물건만 갖다 나르는 게 아니에요. 문헌을 보면요, 이슬람 상인들이 가져온 물품마저도 맞아요. 예. 바로 신라와 일본까지 울산항으로 또 이렇게 들어와요. 맞습니다. 예. 말 그대로 우리는 폐쇄적인 생각이 아닌 거죠. 어떤 물품만 취급해, 어떤 거래 방식만 할 거야, 당나라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랍 물건 가져와. 없어? 내가 만들어서 하지 뭐. 진짜 말 그대로 자유무역을 몸소 실현했던 분이시고 그런 무역을 하다 보니 해적대가 너무 창궐하니 맞아요. 예. 어쩔 수 없이 해상경찰 기능인 청해진도 같이 하시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러면 좋겠죠. 그 자유무역주의자 장보고라면 네. 경제블록, 그 당시 경제블록이라는 개념은 없었나요? 경제블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무역의 흐름은요. 네. 자유무역이라고 해서요. 네. 말 그대로 아무 꺼리낌과 제약 조건 없이 두 국가가 자유롭게 교역을 하자는 무역의 하나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산물,
무역 협정이 뭘까요? FTA. 예, 맞습니다. FTA예요. FTA 그러면 그 앞에 두 단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한일 FTA, FTA. 한미 그렇죠. FTA. 나라와 나라 간에 그렇죠. 이 FTA는요 양자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양자 간에 예, 이 FTA 전에는 원래 뭐가 있었냐면 WTO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네, 이 WTO 같은 경우는요 네. 다자 간의 자유무역 그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FTA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유무역 해보자라고 이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니죠. 우리 그렇죠. 양자 간의 합의도 굉장히 오래 어려운데, 걸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WTO는 거의 포기 상태예요. 그래서 야, 이 다자 간의 자유무역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우리 양자 간씩 하자. 그러면 WTO의 대안으로서 지금 FTA라는 그렇다고 보셔도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경제 블록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유무역이라는 무역의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 블록이라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어떤 비슷한 지리적인 네. 민족 국가들이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한 국가처럼 마치 그 안에서는 자유무역을 하고 그 바깥에서는 나름대로 블록을 쌓아서 그 결속을 좀 다지는 형태가 있어요. 공황 때 왜 유럽 쪽에서 블록 경제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유럽은 화폐가 뭐예요? 저기 유로. 그렇습니다. EU. 그래서 유럽이 경제적으로는 지금 단일 국가처럼 점점 이제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경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네.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이 세 개가 합쳐진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예.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과 캐나다의 저 지하자원 풍부한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력 이걸 합쳐가지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나프타가 있고요. 뭐 전 세계에요. 뭐 아세안이니 뭐니 해서 각 지역마다 경제 블록이 다 있어요. 그거 왜 우리는 왜 없어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역사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역사 문제? 뭐 이런 거? 그것도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유럽에서도 사실 인접한 국가들끼리 얼마나 치고받고 많이 했습니까? 독일과 프랑스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라는 그러니까요. 것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빈번하게 상호 육지로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같이 이렇게 결속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걸 체험했다는 소리도 해요. 학자들 중에서. 근데 한중일은 아직까지 그 정도 성찰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들도 하시긴 하죠. 그렇다면 이 장보고는 네. 대단한 인물이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중일을 하나로 엮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보고는 이미 그때 한중일을 엮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블록도 어떻게 보면은 더 넓은 블록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네요, 장보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요. 네. 자유무역을 통한. 네. 사실 지금 EU의 본부가 어디 있냐면요. 네.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EU라는 그 유럽의 부자 공화국들, 부자 나라들 중에서 얼마나 자기가 정치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고 싶은 나라가 많겠어요. 그렇죠.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야, 어림없어. 본부는 우리 쪽에 놓을 거야. 뭐 저쪽에서 그럴 거야. 그런데 절대 이건 타협이 안 나는 일이잖아요. 그때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겠어요? 문제가 안 생길 만한 중립국에 가까운 그렇죠. 적정한 나라에다가 세우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EU의 본부가 벨기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중일 3국 간에도 해외에서 보기에는 야, 얘네들도 참 같이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인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방금 벨기에와 같은 슬기로움을 발휘한다면 일본과 중국 서로 참 이게 부담스러운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우리가 장보고 정신을 좀 배워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고요. 그렇죠. 수출을 통해서 또 네. 살아야 되는 나라니까. 그리고 그 해운 산업은 아까 잠깐 들이다 말았지만 이게 국방하고도 연관이 커요.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나르는 것으로 바로 바뀌거든요. 해운이라는 것은 네. 바로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산업이자 그리고 우리 수출의 어떤 교두보가 되고 국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운과 무역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면서 해법까지 제시한 장보고 아마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또 다른 장보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있어요. 네. 장보고가 그런 역할,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자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누가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무역의 형태를 스스로 구현해냈다는 점. 중개무역, 중개무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업과 국제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교두보 중에서 몇 가지 선결 조건들인 네. 우리 법화원도 말씀드렸고요.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청해진을 통해서 안전한 해상 그 교역로 확보 이런 것들을 구비해놨다라는 거. 지금도 우리가 그 국제 그 선박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해상 운송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들이 있어요. 국제법이 있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제법을 하나 만든 거죠.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보고가 그러면 좀 이렇게 유사한 어떤 그 해외 이론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리카도를 제일 리카도? 떠드리고 싶어요. 물론 자유무역의 화신 리카도. 네. 그 이외에 많은 무역을 연구하신 학자분들도 계시지만 네. 리카도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를 해요. 그 경제학 그 교과서 중에서 교양 서적 중에서요. 네. 많은 공전의 베스트셀러를 보인 그 서적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책, 죽은 뭐뭐에 살아있는 뭐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 교과서인데. 죄송해요. 제가 또 특정 책을 홍보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많은 경제학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경제 이론 중에서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이론을 하나 떠오르면 뭘까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책에선 리카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우 이론. 비교군요. 여기서 다 비싸게 만들고 저기서 다 싸게 만드는데 그러면서도 왜 교육이 일어나는 거지? 이루어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게 일반인들이 처음 이해하기는 제일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그거는 놀라운 해안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무역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원료를 찾아내주신 거거든요. 저는 장보고는 그거에 버금가는 무역이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들을 그 뒤에 신라 이후에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카도다. 네. 그래서 리카도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거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장보고를 바라봤는데, 야, 이렇게 진짜 그 한중일 삼국을 잇는 그런 어떤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토대를 네. 구축해냈던 경제인으로서 또는 경제학자로서의 장보고. 멋진 말씀이네요. 정말 새롭게 네.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한테도 정말 큰 뭔가를 주셨습니다. 우리 항상 같이 해놓고서 뭘 그러세요? 제가 오늘 정말 많이 아닙니다. 배웠던 것 네.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은 제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etting born in the state of Mississippi. Papa was a copper and mama was a hippie. In Alabama, she was swinging a hammer. Price you gotta pay when you break the panorama. She